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과 함께 말이 많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예상과는 다르게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로와 코파의 영향을 받아서였을까요? 유로와 코파가 끝을 보이기 시작하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잠잠했던 맨유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1호 영입. 지난 시즌 세리의 돌풍의 스트라이커. 이 선수의 이름은 조슈아 지르크지입니다. 지르크지는 2001년생으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선수입니다. 193cm에 89kg라는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지르크지는 오른발이 주발이지만 왼발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주로 소화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유스 출신으로 파르마, 안더르흐트 임대를 거쳐 볼로냐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볼로냐에서 본인의 재능을 완벽하게 뽐내며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게 되었죠. 지르크지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경기에 출전하지만 항상 거의 세컨 스트라이커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동료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지르크지의 움직임 그리고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지르크지가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받고 몸을 돌립니다. 그런데 지르크지의 앞에 볼로냐 선수 2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2선에서 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르크지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르크지가 공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르크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3명 혹은 그 이상입니다. 이러한 플레이가 지르크지가 경기장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르크지가 이러한 플레이들을 통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지 보겠습니다. 지르크지가 페널티 박스에서 순간적으로 공을 받으러 내려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수는 지르크지를 따라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르크지가 끌고 온 수비의 뒤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르크지의 움직임이 가져오는 효과이죠. 그런데 지르크지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자세에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백힐로 공을 연결해주기까지 합니다. 최전방 공격수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연성을 보여주는 지르크지입니다. 다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르크지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상대 수비와 경합하며 공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체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경합 상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 지르크지입니다. 지르크지를 막기 위해 2명의 수비가 달라붙었고 앞으로 나가는 지르크지에게 수비가 딸려나와 지르크지 앞쪽으로는 상대 수비가 없습니다. 그 공간으로 향하는 선수는 볼로냐 선수뿐이고 지르크지는 경합 상황임에도 2명의 수비 사이로 공간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이 지표는 2023-24 시즌 500분 이상 뛴 스트라이커들과 지르크지의 수치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 지르크지의 찬스 생성과 드리블 시도 부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이처럼 오프 더블이나 연계 능력으로 보아 축구 지능과 센스를 모두 겸비한 지르크지입니다. 하지만 지르크지는 큰 키에 비하여 공중볼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최전방 스트라이커임에도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37경기에 나서 12개의 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였는데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기록치고는 그리 많은 득점을 기록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는 해야겠지만 결정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르크지 영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선 호일룬과의 주전 경쟁입니다. 지난 시즌 호일룬의 백업 공격수는 마샬, 사실상 서브 공격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일룬이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전방에 나서는 것이 차선책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호일룬과의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공격수가 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선 자원의 부활입니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선은 극심한 부진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시포드, 가르나초, 안토니, 마운트 등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르크지가 선발로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르크지는 본인의 장점을 살려 수비수들을 끌고 나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선 자원들이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르크지는 침투하는 이선 자원들에게 양질의 패스까지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시포드,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이 득점을 터뜨려줄 수만 있다면 어쩌면 지르크지는 호일룬보다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시포드를 포함한 이선 자원들의 경기력이 지난 시즌과 같다면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마지막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케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실제로 시즌 막바지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로톱 전술로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로톱 형태를 지르크지가 선발로 나오면서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르크지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경기에 나오지만 제로톱처럼 움직이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자유로운 수합을 통하여 상대 수비에게 혼선을 주는 방식으로도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이를 통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역량까지 극대화시켜줄 수도 있는 지르크지입니다. 플레이메이커형 스트라이커 조슈아 지르크지. 아직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이 영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좋은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 세리의 돌풍의 스트라이커였던 지르크지를 650억 원가량에 영입했다는 점, 이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고 과도한 오버페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며 보드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르크지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충분히 필요한 자원이라고 판단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번 지르크지의 영입에 A등급을 부여하고 싶네요. 지르크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